손석희 구속하라! 구속하라! 내란 선동을 회책한 손석희를 처단하자!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에게 고발을 한다는 건지. 그러면은 우리는 얘기합니다. 공개하세요. 공개. 태블릿 PC 주인이 누군지 싸그리 다 공개하고. 이 태블릿 PC가 2015년도 8월달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7월부터 사용을 했는지 나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조작된 태블릿 PC가 무엇인지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정개입 자료가 있는지 이것도 특검이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전화를 켜서 그 내용이 최순실이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공개를 해야 되고, 또 대통령자가 누구인지 그것도 공개를 해야 되고, 요금 납부도 누구인지 그거를 공개를 하고, 우리를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잡아채웠든 해야 되는데 아직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촛불이 민심이다 라고 모든 주요 언론들이 대놓고 선동했죠. 이렇게 선동하다 보니까 참 제대로 정보를 갖지 못한 일부 국민들 중에도 그 선동에 또 끌려가지고 촛불 집회가 꽤 큰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나라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또 선각자들과 학자들과 앞선 어른들, 또 시민사회 각 단체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태극기 집회를 하기 시작했죠. 드디어 지난 토요일날 태극기 집회에 모인 참가 인원의 규모가 촛불 집회를 능가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MBC 등 한쪽의 언론에서는 이제는 태극기 집회의 면모를 조목조목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종편 방송들은 이게 뭔 일인가, 자신들이 촛불이 민심이다 촛불이 민심이다 이제까지 떠들어왔는데 태극기 집회에 많은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 거기 단체 소속된 회원들은 10%도 안 됩니다. 거의 90%, 95%의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테헤란로 삼성역 무역센터 앞에서 이루어진 집회 후에 특검 사무실 앞을 경과해서 강남역까지 테헤란로를 메웠는데 102만 명이 참여한 걸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청계광장에서 또 다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계광장에서 이루어진 집회가 서울역까지 저녁 8시까지 진행됐죠. 제가 8시까지 진행된 집회를 봤는데 주최 측에 의하면 한 30만 명이 참여를 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구, 구미, 울산, 춘천 여러 곳에서 지금 이 집회, 태극기 집회가 지금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태극기 집회가 바람도 태풍급의 바람으로 지금 커지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특히 지난주 테헤란로에서는 박영수 특검 분쇄하자.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이 상당히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어버린 편파적인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마구잡이로 그냥 갖다 수갑 채우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질적인 수사하고 있어요. 뭐냐면 별건 수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추궁해서 뭐가 안 나오면 다른 거 뒤져가지고 너 이거 자백 안 하면 다른 거 뒤져서 너 감옥에 넣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저질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박영수 특검 앞에서 102만 명이 대규모 집회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당황했어요. 뭘 당황했느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촛불이 민심이라는 것을 되게 엇고르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태극기 집회가 민심인 것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세상이 다시 바뀌게 되면 자신들이 했던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래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혹시 여론이 반전될 것을 걱정한 그들이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급히 이번 주에 발표한 게 뭐냐면 또 다른 제3의 태블릿 PC를 지금 자기들이 입수했다는 식으로 해서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국가수에 강정을 하고 제대로 검증을 하려면 상당 기간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어제 그 기자단에서 그러면 이 태블릿 PC 개통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거는 참 아직 못 알아봤다. 뭐 이런 식의 엉터리 특검이 지금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번 토요일 날도 지금 청계광장 집회가 서울역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로 집회가 이제 또 탄기구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역 광장에서는 구국기도연합의 집회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울산에서 헌법수호 애국시민연합의 집회가 있을 것이고요. 대구에서는 자유민주주의수호 애국시민연대가 김동열 대표가 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지난주에 대구에서 약 한 5,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반월당 그 12차선 도로를 메우면서 시가 행진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마 이번 토요일 날은 전국적으로 약 150만 이상 시민들이 참여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번에 헌재에서도 그 강일원 주심 재판관인가요?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물론 이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소추된 죄를 다 100% 밝히지 않아도 된다. 좀 다르다. 그래서 대통령도 좀 소명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은 우리도 지킨다. 다시 말해서 검찰에서 지금 공소장을 낸 거를 그걸 사실로 믿는 재판관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대통령 측 대리인들을 달래는 말을 했어요. 왜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민심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느끼고 많은 국민들이 이 촛불이 민심이 아니었구나, 침묵하고 있는 더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어리둥절해서 참고 있다가 사태를 파악하면서 속속히 이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 태블릿 PC 문제가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MBC에서 8시 뉴스에 계속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덮고는 못 갈 겁니다. 지금 재판부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검찰도 그렇고 또 특별검사도 그렇고 이 태블릿 PC를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건드리면 지금 JTBC가 도대체 태블릿 PC가 있는 걸 보낸지 없는 걸 만들어서 보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많이 바뀌어요. 계속 많이 바뀌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JTBC에서 해명하는 그 뉴스를 봤는데 10월 18일 이전부터 약 일주일 이상 자기들이 연구를 했다라는 이 발언을 또 바꿨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연구한 거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어요. 아니, 그 당시에 기자가 했던 얘기의 의미를 만천하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 의미를 그렇게 재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래서 특별히 이 태블릿 PC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끝까지 추적하는 이 천막 집회, 이 집회는 정말 큰 의미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이 탄핵 국면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걸 아시고요. 지금 우리 태극기 집회의 울산, 대구, 서울 뭐 어디든지 다 전부 이 JTBC 조작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우리가 하는 이 집회에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일요일날 채널A 뉴스에 봤는데 촛불 주춤 태극기 활활 이 메인 뉴스를 봤을 때 저 혼자서 집에서 저녁에 TV 보면서 만세 불렀습니다. 지금 헌재 재판도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여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열심히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한 사람이
10명씩 더 보태서 손에 손잡고 나와서 지방으로 서울로 모두 열심히 해서 우리 태블릿 PC 이 중앙 JTBC 같은 방송 쓰레기 방송에서 조작 사기 언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서 다시는 이런 언론들이 이 세상에서 벌을 못 붙이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우고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이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종북 세력들한테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우리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추운 날씨에 거대한 언론 권력하고 저희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들과의 싸움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대한민국의 올바른 길을 위해서입니다. 여기 많은 프레파드와 많은 피켓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앞길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TBC 손석희와 검찰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손석희 JTBC 사장이 보도했던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공소용이 아닌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상 비밀 누설죄 공소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순실의 공소 내용과 관계없기 때문에 최순실의 변호인 측이 주장한 국가수 감정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그러자 최순실의 변호인 측은 발끈했다. 변호인 측은 그럼 왜 지금껏 최순실의 태블릿 PC 인양 신문에 왔느냐?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태블릿 PC인데 이 진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재판부의 감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호성 비서관이 이미 다 자백을 했다며 태블릿 PC 감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집, 변호인단은 자백만 갖고 죄가 입증 안 된다며 반발했다. 19일 벌어진 첫 공판에서 최순실의 변호인단과 검찰 측이 태블릿 PC 진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검찰이 이를 극구 기피하는 바람에 오히려 검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최순실의 공소에 태블릿 PC를 애초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검찰에 주전되려면 이미 대부분 자백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증에 나서지 않는다면 검증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손석희 사장의 JTBC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것이냐 단정지어 선동한 뒤 실제 검증을 할 수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실제로 JTBC 손석희 사장은 탄핵에 가결된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나비 효과 시작은 태블릿 PC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라는 엉뚱한 주장을 했다. 손석희 JTBC 사장은 9일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고 김가롱 민간 삼수사의 요원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그 뒷일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손 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태블릿 PC가 애초 필요 없었는지도 모른다며 10월 24일 시종일관 최순실의 태블릿 PC라며 무차별 폭로를 통해 여론을 선동했던 자신들의 보도 행태를 무색하게 했다. 그는 온갖 의혹을 부정해온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냈고 결국 탄핵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작은 태블릿 PC는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온 나비 효과의 시작은 아니었다며 2014년 4월 16일 시민들의 마음이 그 배와 함께 가라앉았던 날이 탄핵의 시작이었을 것이라고 세월호 참사로 시선을 돌렸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폭로 직후인 10월 26일 검찰을 대대적으로 미르케이 재단을 압수수색하고 안종범 수석,
정호석 비서관 등 대통령 측근들을 소환 구속시켰다.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JTBC는 계속 손석희 이사장이 나서 방송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썩어져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추운 날씨도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결코 하나님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거짓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진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은 단순 민족이고 너무 세상에서 제일 착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몇 사람이 북한으로 갔다 정부 세력을 갖다가 이곳에서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다 헛된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승리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추운 날씨에도 힘껏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